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 시작부터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네요. 오늘은 포문을 여는 것으로 인텔 13세대 논-K CPU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인텔 국내 공인 유통사 코이드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별도의 광고비는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신제품은 13400입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만 리뷰하고 나중에 저번 12세대 영상 때처럼 i3에서 i9 하나씩 가져와서 비교 리뷰를 하던지 혹은 i5 라인업의 논-K 제품이 3개죠. 그 3개를 비교하는 영상을 찍든지 할 것 같아요. 패키징 자체는 늘 그렇듯 똑같은 방식이네요. 이번에도 당연히 기쿨도 들어있고. 우선 13400 스펙 체크하고 가시죠. 12400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2코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P코어와 4개의 2코어, 총 10개의 코어의 12 플러스 4 스레드 구성입니다. TDP는 65W로 같고 P코어 클럭에서 베이스 클럭은 2.5GHz로 같은데 부스트 클럭이 4.6GHz로 0.2GHz 올랐어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고 코어 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 캐시가 소폭 증가한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루머와 다르게 UHD 770이 아닌 730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2400 대비 차이점은 2코어가 늘어나는 것과 그에 따른 캐시 소폭 증가 그리고 부스트 클럭이 살짝 늘어난 것이겠네요. 2코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2코어 효과가 적은 게임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 바로 벤치마크로 넘어가시죠. 벤치 시스템 체크해보겠습니다. CPU는 13400이랑 비교군으로 12400F를 준비했습니다. 전력 제한은 해제하고 사용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B760 프로 RS 보드고 유통사인 D&D컴에서 제공해줬습니다. 램은 XMP를 넣었고 나머지 구성은 영상을 정지 후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CPU 벤치의 시작은 CPU G죠. 3회 측정 중 싱글 점수가 높은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12400은 싱글 693점에 멀티 4957점에 나왔고 13400은 싱글 736점에 멀티 6535점입니다. 멀티야 당연히 2코어 추가한 효과가 확실히 나오는데 싱글도 나쁘지 않아요. 40점 이상 더 잘 나왔습니다. 부스트 클럭이 좀 높은 것에 효과를 보네요. 바로 다음 벤치로 넘어가시죠. 시네벤치 RE3입니다. 멀티는 10분, 싱글은 1회 측정한 값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멀티는 확실히 차이가 크죠. 12400이 12275점, 13400이 15943점으로 약 3700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도 나름 격차가 좀 있어요. 1672점 대 1776점으로 약 100점 정도 13400이 더 높습니다. CPU G랑 비슷한 격차네요. 평균 P코어 클럭은 스펙상 차이가 200MHz였는데 실제로는 100MHz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전력 소모량은 12400이 약 73W, 13400이 약 91W로 확실히 더 높습니다. 2코어가 추가된 부분이 전력 소모량에서는 단점으로 나오죠.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높다는 것은 온도 역시 더 높아지는 원인이죠. 평균 온도가 54도 대 61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벤치마크 툴에서는 확실히 2코어가 추가된 것에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2코어 효과가 적은 게임에서는 어떨까요? 온라인 게임부터 시작하죠. 가장 먼저 보실 게임은 롤입니다. 옵션 FHD의 그래픽 최상업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나름 차이가 있어요. 평균 프레임은 15프레임 이상, 한 7% 정도의 향상이 있고 하위 프레임은 상당한 향상이네요. 20프레임 이상 올랐습니다. 약 12%의 향상입니다. 롤이 캐시바를 많이 받는 게임이라 캐시가 조금 늘어난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 FHD의 그래픽 중업 프레임 제한은 풀어뒀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배그는 상당히 큰 향상이 있어요. 평균은 약 20프레임 정도, 10% 살짝 안되게 향상되었고 로우도 20프레임 정도 상승했습니다. 약 20% 차이죠. 의외네요. 이렇게나 잘 나올지 예상 못했습니다. 세부지표 한번 보죠. 세부지표에서 아무래도 신제품 사전 리뷰다 보니 아직 13세대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둘이 거의 비슷한데 차이나는 부분이 전력 소모량이 12400은 약 40W 미만, 30W 후반 정도인데 13400은 보통 50W 초반대입니다. 그에 따라 CPU 온도가 5에서 10도 정도 차이 나죠. 게임에서는 그래도 크게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벤치용으로 최고인 오버워치 2입니다. 옵션 FHD의 그래픽 최상업 프레임 제한은 풀어뒀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옵치에서는 차이가 많이 작아요.
특히 평균은 고작 4프레임 차이로 이 정도면 오차범위 내로 봐도 무방합니다.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로우는 조금 차이 나는데 212 대 226으로 약 10프레임 이상 한 5% 정도 13400이 더 잘 나왔습니다. 이런 세부 지표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옵치가 워낙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이라 12400으로도 3080 로드율을 잘 뽑습니다. 대부분 구간에서 95%에 가까운 로드율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게임 대비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네요. 전력 소모량은 배그 대비 12400은 더 올라가고 13400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죠. 국민 RPG 로스트아크입니다. 옵션 FHD의 그래픽 최상업 성능 우선 모드입니다. 이곳은 기사의 나라 루테란이고 그대들이 곧 결과를 보시죠. 로아는 아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5프레임, 로우는 2프레임 차이로 거의 오차범위 내 수준입니다. 로아에서는 캐시 늘어난 것이나 클럭이 소폭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점이 거의 없나 보네요. 이제 트리플 A급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옵션 FHD의 그래픽 하우, 레이트레이싱은 꺼둔 상태입니다. 자체 벤치마크 2를 이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여기에서도 차이가 적어요. 평균은 7프레임 차이로 조금 나는 편인데 로우는 고작 2프레임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내 수준이죠. 세부 지표를 봐도 대부분 지표가 거의 같습니다. GPU 로드율을 이끌어내는 것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차이는 전력 소모량이랑 온도 살짝 차이 나는 것 정도네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죠. 섀도우 오브 더 툼라이더입니다. 옵션 FHD의 그래픽 하우, 레이트레이싱은 꺼둔 상태입니다. 자체 벤치마크 2를 이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이게 또 섀도우 툼에서는 차이가 나네요. 평균은 10프레임 이상이라 유의미한데 로우는 4프레임 정도로 조금 차이가 작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은 이코 활용도가 확실히 떨어지기에 클럭 향상이나 캐시 향상 효과를 못 받으면 12400이랑 별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코 효과를 잘 받는 작업은 어떨까요? 핸드브레이크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입니다. FHD 60프레임 영상 무손실 변환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확실히 좋아요. 작업시간이 12400이 3분 46초, 13400이 2분 56초로 거의 1분을 땡겼습니다. 전력 소모량은 조금 차이 나네요. 70W 대 86W로 16W 차이. 하지만 전력 소모량 대비 온도 차이는 크지 않아요. 54도 대 59도로 5도 차이에 그쳤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봐야죠. 블렌더, BMW, CPU 벤치마크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블렌더 역시 비슷하게 나왔어요. 작업시간은 약 1분 가까이 땡겼고 전력 소모량도 비슷하게 75W 대 92W로 15W 이상 차이 나네요. 그런데 온도는 54도 대 60도로 약 5도 차이. 전반적으로 작업에서는 이코어 추가 효과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13400은 12600K의 너프 버전 같아요. 일단 코어 및 스레드 구성이 같고 캐시 용량도 동일하죠. 차이점은 클럭이 좀 낮고 내장 그래픽에서 너프 먹은 정도. 그러니까 염가형 12600K가 13400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인데 일단 비교군 가격부터 보면 12400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26만원 이상, 12600K는 37만원 정도, 13600K가 42만원 정도예요. 13400은 13600K보다는 한 10만원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만원 초반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제가 전달받은 가격으로는. 출시가라 비싼 감이 있어요. 이게 CPU 자체 매력이 전작 대비 엄청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12400 대비 5만원 비싸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게 올라버린 12400 대비 5만원인 점이 문제네요. 제가 항상 리뷰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타겟팅이죠. 그러니까 특정 소비자층에게 얼마나 어필하는가. 최근 인텔의 400 라인업은 대부분 호평받았습니다. 12400, 1400뿐만 아니라 평이 최악이던 11세대도 11400만은 평가가 좋았습니다. 이유는 가성비와 명확한 타겟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3400은 일단 가격도 타겟팅도 불명확합니다. 12400 대비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2코어가 추가된 것인데 기존 400 라인업 유저의 2코어 활용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2코어 그거 단순히 벤치마크 점수 올리는 꼼수 마케팅용 아니냐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일단 트렌드가 이중코어 형태로 변모하고 있고 분명 2코어가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작업이나 다중실행 같은 경우. 그런데 작업은 보통 i7 이상으로 가죠. 저만 하더라도 12700K를 펜치콤으로 쓰니 i5, 특히 400은 작업이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PC방용으로는 14400이 괜찮을 것 같아요. PC방은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많이 쓰기에 2코어 추가된 것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냐로 넘어가면 저는 CPU 자체로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메리트가 없지 않은 것이 램오버가 좋긴 해요. 관련 영상은 이제 내일 중에 보드 리뷰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